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지난주까지 후보 등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4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됐고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선택까지는 보름하고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JTB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소중한 선택을 돕는 언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JTB 총선 토론은 TV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JTB 총선 토론회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군산 선거구 편입니다. 군산 선거구에는 모두 4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JTB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3분의 후보만 모셨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순서와 좌석 배치는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기조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신영대입니다. 군산이 많이 아픕니다. 산업위기와 일자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는 지난 3년 동안에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군산이 나포면 5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해마다 1조이 넘는 예산을 가져왔다고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시민의 생활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숫자는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군산의 잃어버린 8년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위기 책임자를 심판하느냐, 경제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사람을 뽑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힘있는 집권여당 신영대냐, 힘없는 무소속이냐를 판단하는 소중한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군산시 후보 기호 2번 이근열입니다. 사실 이제 인사말을 하는 시간인데요. 전 별로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뭐 굳이 드린다면 뭐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 소개를 하는 자리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 번의 사업 실패 끝에 끝내는 게 재기에 성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15, 16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요. 군산시 현재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경제가 너무나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같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작지만 취약계층을 먼저 도와주는 군산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8번 김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러나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념해서 꼭 이겨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산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GM공장 이제는 전기차 공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에는 입주 계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됩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꼭 유치해서 군산 경제 관광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설계도를 만든 제가 힘있는 삼선 중진 의원이 되어서 이 일을 꼭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시간을 대체로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상호 토론과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례 상호 토론이 있게 되고요. 두 개의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호 토론할 때는 한 후보당 1분씩 모두 세 차례의 이 찬스 발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할 점 한 가지는 마지막 상호 토론 때는 이 찬스 발언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 상호 토론 때까지 모두 이 찬스 발언을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은 이 찬스 발언은 자동 소멸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입니다. 후보 주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이 토론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 후보당 4분의 주도권 드리고요. 자, 토론 주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질 사회자의 질문까지 사전에 후보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고민했을 만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주제 말씀드리지요. 군산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 위기지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GM대우, 그리고 최근에는 OCI까지의 위기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역에서 줄기차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체감할 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이근열 후보가 주도권 4분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주제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김관영 후보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에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경제 전문가 꼭 필요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어차피 이거 지금 신영대 후보님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신 후보님 잠깐 같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후보님, 예. 군산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면 될까요? 뭐 하시고 싶은 일이든 네. 뭐든 뭐 경제 분야에서.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정상적으로 완성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신 후보님께 주겠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중앙 정부와 네, 예. 청와대와 협력 관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 후보님께서도 군산 경제에 가장 시급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실까요?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창출이겠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군산 시민들이 떠나고 실제 군산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여러 후보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공약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르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가장 빠르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했던 질문을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 얘기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일자리를 창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은 군산은 경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든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경제라는 부분을 손대시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진단입니다. 진단.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누군가 한 분은 해주실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지 그냥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단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맞으니까 아니면 이런 공약이나 이런 얘기가 더 좋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좀 바꿔서 신영대 후보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신다고 했는데 제조업 재가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 재가동을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1년 내에 부분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같은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이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2년 동안 제가 계속 알아봤고 당시에 울산시장이랑 그 관련된 분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신영대 후보님이 1년 이내에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1년 이내에 현대중공업 제조공장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나요? 그것은 실제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중소기업을 하나 유치해도 그 공장을 설립하고 설비를 넣고 테스트를 하고 직원을 뽑는데 2년 이상이 걸리죠.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기타 설비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도커도 준비되어 있고 물론 도커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모든 설비 시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실제 다 끝나서 일감을 확보하는 순간부터 저는 가동이 가능하다 예, 하는 거죠.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예. 입장에서는 이근열 후보님, 재가동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이 모두 지나서 다음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스 발언을 쓰겠습니다. 1분 쓰시겠습니까? 예, 그게 있는지 그러시죠? 몰랐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제조업으로 재가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1년 이내에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 이상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려면 그걸 재가동하는데 빨리 사용하려면 선박 수리소나 바로 오더를 받았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로 가야지 제조업을 하신다면은 그 제조업에 수반되는 협력업체나 그 제조업을 구성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데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 후보님도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또 다른 보관이 있으실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걸로는 쉽게 얘기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거를 신 후보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시간 4초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지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례 진행할 순서인데요. 찬스 발언은 모두 3차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어느 때든지 원하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김관영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신영대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1년 이내에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장한 각오를 다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당히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후보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군산에 3번 오셨습니다. 총리께서 4번 오셨습니다. 그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해서 또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하셨어요. 지금 3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대통령께서 약속한 일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한 말씀이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전 군산 공장장 의견의 말씀입니다. 1년에 3세척 정도는 충분히 재가동이 가능하다.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절실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다. 현수막 걸고 구호 외치는 정치쇼만 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성을 들였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조선 관련 일군과 하청업체가 아직도 군산에 많이 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조선 전문 기술자 일자리 공부한다면 바로 몰려들 것이다. 정부가 조금만 힘을 보태면 공공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하나 가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가 조금만 힘을 쓰면 공공발주해서 현대중공업 살릴 수 있다. 네. 전 공장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왜 공공발주를 하지를 않고 총리께서 4번 오셨는데 하지를 못했을까요? 어제요. 저는 신 후보님 저 정말 군산조선소 재가동 정말 저 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동안 가동 되도록 참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 전 세계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또 현대중공업의 사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하는 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군산 오셨죠? 네. 저 군산 오셔가지고 신 후보님이 그동안 이 부분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대중공업 재가동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신후보님께서 예비 후보자 이 공약집에 각 집에 배달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현대중공업의 부탁 읍소 성명서를 내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쓰셨죠. 네. 그런데 어제 이낙연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발언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저에게 2019년 정상화 약속하신 바 있어서 그것이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미뤄지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군산 조선소를 어떻게든지 정상 가동한다는 현대중공업 의지는 변함없다고 믿는다. 제가 신영대 동지와 함께 현대중공업 경영 책임자들과 다시 만나서 최대한 설득하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네. 이 말씀을 그 누가 보더라도 과거에 해오던 현대중공업 책임자들 만나서 최대한 설득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어떠한 사실 해결책도 구체적인 해결책이 지금 제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 후보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왜냐하면요. 군산 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기 예. 때문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저는 그런 것을 거기까지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예. 주는 겁니다. 답변은 신영대 후보의 주도권 시간을 활용해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4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네, 우리 김관영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또는 기업에서 기업 오너가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노력해봐라 했을 때 직원이 와서 보고하는 게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최소한 대통령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군산시의 국회의원인 김관영 후보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서 플랜을 가지고서 도와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가서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겁니까? 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이번에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군산 일자리 추진하고 있는데 왜 현대중공업은 군산 일자리 방식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공공물량이 조기 확보돼서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그 조선업의 대안에 대해서 배치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 플랜을 하나하나씩 짜가면서 얘기를 한 번에 제안해 보시면 다 얘기했죠.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을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산자부 장관하고 산자부 담당 국장하고 충분히 만나서 다 제가 협력을 드린 말씀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제가 말씀을 일자리 드렸죠.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예.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던 정태우 수석을 만났습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재가동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그 부탁도 드리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군명 일자리 할지 타 지역의 상생의 일자리를 보면 결국은 지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와서 제안을 하고 그것이 막혔을 때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갖고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말로만 입만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군명 일자리 성사될 때 그냥 성사되는 게 아니다. 경상북도의 모든 정치인과 경상북도의 도청과 시청이 함께 나서서 그런 안을 갖고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협의안을 만들었던 거다. 그래서 원래 그 LG화학은 구미에 들어갈 계획이 전혀 없었고 폴란드로 갈 계획이었는데 그 논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폴란드로 가는 계획을 취소하고 구미로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 방식은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그 현대중공업 전 재가동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갖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자, 이런 잠깐 제 주도권이니까 제가 답변 드린 거고. 저도 제 답변 드린 답변 거니까. 시간을 답변 조금 드린 주시면 거니까. 더 아니 좋을 것 저한테 같습니다. 답변을 하는 예. 거잘 주시죠. 제가 제 주도권이 아까 하신 말씀을 답변을 알겠습니다. 못 한 일단 하시죠. 거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시죠. 말씀드리고요. 사회자님이 저한테 주시는데 예. 아니 제가 나중에 사회자님 발언 지금 기회를 좀 그러니까 주시면 시간 좋겠습니다. 예. 사회자님이 그렇게 시간 말씀하시잖아요. 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주권 토론인데 아까 제 답변할 기회 시간을 안 주시고 질문을 끝내셨잖아요. 아니 사회자님이 그래서 그렇게 제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지금 답변 예, 드린 신영대 후보님 거잖아요.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시간을 너무 예, 제 알겠습니다. 시간을 허비 너무 예. 아까운데요, 예. 사실은. 자, 김관영 후보 국회의원 임기 8년 동안 경제 성적표입니다. 자, 보십시오. 군산이 국가 산업단지 생산하기 10조 3천억에서 6조 6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수출액은 59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줄었고요. 고용률 54.4%, 전국 154개 중에서 152입니다. 청년 고용률 전국 138이고요. 실업률 전국 121위입니다. 자, 공실률, 소규모 공실률이 25%, 4개 중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 2011년도입니다.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지금 2020년 1월 달 인구 26만 7,779명, 10,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김관영 후보의 임기 8년 동안의 성적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그동안에 김관영 후보는 어떤 일을 하셨냐.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비서실장 하셨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답변할 사무총장 시간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주시지 않고 본인 말씀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1분 쓰십시오. 찬스. 네? 1분 쓰면 됩니다. 공평하게 삼촌, 하시죠.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하시고 최고위원 하시고 본인 정치 경력 쌓는데 많은 부분 집중하십니다. 예. 지역 문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간이 모두 다 지나서요. 예, 뭐 찬스 발언 쓰실 수도 있고 다음에 상호 토론 때 그 시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시겠습니까? 예, 제가 찬스 쓰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신영대 후보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태우 수석을 수시로 만나셨다. 근데 정태우 수석이 제대로 된 일자리 모델을 건의를 안 하더라. 그 본인은 뭐 하셨어요? 정태우 수석 여러 번 만날 때. 당시 군산시 지역위원장 아니었나요? 그것을 군산시 경제 살리는 것을 국회의원만 해야 됩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의원이 안 했으니까 당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군산에 책임 있다?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신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여러 산업에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군산형 일자리를 각 지역마다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에 같이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를 군산에다가는 전기자동차 클러스터하고 군산형 일자리를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다 같이 노력했잖아요. 시장님도 노력하셨고 저도 했고 신영대 후보님도 좀 노력하셨고.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시간이 충분히 안 와서 찬스가 있지 않나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쓰시겠습니까? 우리 예. 김관영 후보 말씀하신 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원내위원장으로서 한계가 있죠. 분명한 것은. 그 안을 만드는 것은 제가 현대중공업을 직접 나서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전북도지사와 함께 어떤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분명한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김관영 의원님이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특정한 안을 만들었을 때 이 A 플랜이 100% 반영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을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요. 군산형 일자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군산 일자리가 지금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로 군산 일자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산 일자리는 한 개만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도 군산형 일자리,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그런 모델들이 만들면 한 지역 내에서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세 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전기차는 1차 알겠습니다. 상생형 모델인 거고 2차로 예. 현대중공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기 시간 쓰기에 조금 바쁜 그런 경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발언 시간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더 원활한 토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 하나 드리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도 사전에 후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1분 이내에서 답변 주시고요. 먼저 김관영 후보에게 답변 순서가 있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협약 파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도 어렵게 지난해 협약식을 가졌지만 선언적 수준의 협약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성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게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이 체결되었는데요. 그 전에 다른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과는 달리 군산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노조 단체가 협약에 참여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조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군산에 정상적으로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유치하려면 기업은 돈이 돼야 됩니다. 아, 군산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기업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땅도 싸게 제공하고 임금 상승도 억제하고 또 노조 문제도 서로 상생하는 그런 문화를 군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기업인들을 반드시 설득시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신영대 후보 차례입니다. 네, 이게 군산에서 이루어진 군산형 일자리는 방금 전에 김관영 후보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의미가 노사 민정이 참여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적게 받는 거에서 쉽게 동의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을 동의해 준 것에서 매우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산 일자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그 군산 일자리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융합기술원도 군산에 현재 있고요. 새만금 자율주행 시험장도 현재 준비되고 있고 군산대학의 전기차 전문 인력도 육성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산항, 그리고 신항만, 그리고 국제공항까지 준비되고 나면 중국과 유럽을 상대로 한 물류 시스템도 갖춰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큰 의미가 있겠다. 더 나아가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예. 수평적 협력 관계를 최초로 선언한 것 역시 큰 예. 의미가 있다 판단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근열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제가 질문 이해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요. 군산형 일자리에 지금 질문하신 거를 1분 내에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의 순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노동을 정치에 개입하게 만든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영역에 있는 노동이나 근로자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게 변질되어서 이제 귀족노조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고 그런 귀족노조들이 힘을 합쳐서 큰 건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개입을 군산형 일자리에서는 좀 양보를 했다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그 본질적인 얘기는 저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군산형 일자리 문제 해결은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 크기, 숫자의 크기가 달라지면 금방 해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느 후보께서 질문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답변을 하신 것인지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이번 상호 토론부터는 주어진 주제가 따로 없습니다. 후보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스럽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한 분에게 4분씩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말씀을 계속하신다면 사회자가 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고받는 식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엔 신영대 후보가 먼저 4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네. 우리 김관영 후보는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매우 가까운데 이게 어쨌든 선거랑 공간에 만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다 보니 조금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또 불편한 질문 하겠습니다. 예. 김관영 후보께서 지난 20대 총선 때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질문하실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군산에 가면 고속버스 CF터미널을 현대화하겠다. 안 됐습니다. 군산 서울 70분대 주파 서해안 철도 건설을 하겠다. 신고속철도 도입하겠다. 안 됐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새만금 포칼 리조트 안 되고 있지만 이것도 공약 내셨고요. 그리고 여경용 대학서 건립 안 됐습니다. 새만금 동부가 최고 경제특구 조성 약속 못 지켰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좀 더 이전 짧게 잘 요약을 됐고요. 해주시죠. 새만금 예. 국제공항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이게 주요공약 한 8개 중에서 뭐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약 2개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좀 이후에라도 뭐 추진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네,
제가 공약을 무려 수십 개를 냈는데 그 중에서 좀 더딘 것 그리고 잘 추진이 안 되는 것만 주로 신 후보님이 쭉 챙겨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네.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4년 전에 예. 어쨌든 복지 공약도 있고 뭐 여성 공약도 있고 많은 공약들이 있죠. 근데 이 공약 내용들은 실제 대형 현수막으로 길거리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기억을 좀 못 들었던 예, 기억을 하고 있네요. 말씀을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찾아낸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네, 드릴 그러시죠. 시간을 답변하시죠. 주십시오. 예. 제가 공약을 준비해서 또 4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해낸 것도 있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또 외부 요인 때문에 또 더디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을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은 옛날 보좌관도 해보셨으니까요. 네. 국회의원은 사실 입법과 예산에 관한 일을 주로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군산의 예산을 따다 주면 군산에 있는 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부 살림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북대병원을 한번 보시죠. 전북대병원 제가 예산을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따왔는데 군산시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지 매입이 지금 더디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 부지 매입을 국회의원이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땅 주인 찾아다니면서 땅 매입해달라고 국회의원이 직접 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거는 군산시장이 책임지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 더 잘 아실 정리해 겁니다. 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라는 것이 서로 조금씩 더딘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실제로 저기 우리 신 후보님께서 쭉 나열하신 그 이외에 실제로 완성된 공약도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고 예산을 따오는 거 맞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근데 군산시가 요구하지 않는 예산을 따오는 건 아니죠. 군산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요청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노력으로 국가에서 확보하는 거고요. 또 전북대병원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북대병원 토지 매입이 83% 진행해서 나머지는 수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김관영 후보께서 8년 전 출마하실 때 처음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전북대병원 조기 완공을. 근데 10년 동안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된 이유는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동료다리 사건 때문에 안 제가 된 거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 이게 그럼 83%가 왜 올라갔냐? 예, 신영대 후보님의 시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1분 산수 발언 쓰시겠습니까? 쓸게요. 예. 제가 작년 여름이라고 기억합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사업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론을 내야 될까 합니까? 전북대병원 한다고 한 지가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못 끝났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 만약에 토지주들이 땅을 안 팔겠다,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 하시면 옮깁시다. LH공사 부지도 신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LH공사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지 제공 의사가 있고 어쨌든 조성원과 조성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시장님께서 간부에서 선언하신 거죠. 2019년 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 부지를 옮길 의향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니까 그때서 토지주들이 팔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산시장과 국회의원은 한 몸입니다. 부부 같은 관계예요. 안 되는 것을 시장 탓을 하고 시장이면 국회의원 탓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안 됐을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시장 만나서 이런 대안들 제시하면서 빨리 추진합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1분의 시간이 위원장님 모두 하신 것보다 지났습니다. 저는 더 많이 건의하고 예, 더 많이 예, 상의했어요. 특별히시니까 더 많이 하실게요.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이근열 후보의 주도권 4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중반부가 된 것 같은데 좀 들어보니까 이제 두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내공이고 그건 잘못됐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이번 이제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영대 후보님한테 여쭤볼 텐데요. 네. 후보님,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선박 해체 관련된 업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박 관련된 건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해체를 해본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역순으로 해체를 하기 때문에 구조를 잘 알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잘 안다는 거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재가동은 제조라고 하셨는데 제조를 하는 현대중공업을 재가동을 하려면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듣기에 후보님 말씀을 제가 전에 듣기에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얘기를 하고 가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윗선에서 해결을 하시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가, 기업가들은 그 권력에 바로 그렇게 응대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도 들고 이제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기업은 기업의 논리가 있죠. 이익이 나지 않는데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당연히 투자하지 않겠죠. 제가 하지 않겠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이 나게끔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현대중공업 전 공장장께서 최근에 퇴직하셨는데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절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선박세척업 하시다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조선 관련 일군과 하청업체가 아직도 군산에 많이 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조선 전문 기술자 일자리 공급안 내면 바로 몰려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계시거든요. 공장장이 언제 그 말을 했나요? 공장장이 그 말을 언제 했죠?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얘기는 다시 얘기 나오는 것은 3호 조선소가 일부 경영난이 있으면서 이 부분을 군산 조선소가 통합하는 것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안 된다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근열 후보 말씀대로 현대중공업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재가동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지조선소든 다른 방식 또는 내각이 후보의 주도권 후보님의 이제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그런 게 이해가 검토할 수 됐습니다.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이제 노력조차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말씀 중에 생산성, 이익을 높인다, 뭐 공장 현 공장장의 뭐 그런 말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들으면서 좀 의아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아까 전에 이제 1년이라는 그 할 수 있다는 그 기간하고 이 네 가지의 숫자하고 단어하고 조합을 하면은 1년 이내에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익을 높이면 공장장 말대로 바로 재가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 공장장은 본인이 다시 취직을 하고 싶어서 한 말로밖에는 안 들려요. 그렇게 왜? 말씀하시면 안 그 되고요. 조선업 분야의 아니 이제 제 생각이 그 생산성이나 이익을 높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이내에 자 생산성이나 이익을 지금 현재 코로나가 덮은 대한민국 군산시에서 생산성이나 이익을 높여서 현대중공업을 설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100% 없고 저는 이거를 다른 활용도 있는 부분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말씀 사실 드립니다. 4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가 주도권 4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신영대 후보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후보께서 이제 이번에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중앙 공공기관 이전하시겠다. 도시재생 사업하겠다. 전기차 클러스터 만들겠다. 강소특구 지정 추진하겠다. 복합리조트 하겠다. 해양 레저 관광단지 조성하겠다. 이런 거 공약 지금 내걸으신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 공약이라고 네. 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 후보님께서 김관영의 8년이 거꾸로 갔다. 과거 8년에 사실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네. 제가 이 신 후보님 공약을 신 후보님이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까? 예. 신 후보님 공약을 보입니다. 네.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예. 이 공약들이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주시죠. 예, 전부 사실 제가 이미 하고 있거나 상당 부분 해온 것들을 그대로 엎어타기 이 그냥 하고 있어요. 공약을 저는 새로운 공약을 내셨다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제가 해온 일들을 이제 거기다가 마지막에 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내가 공약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기관, 중앙 공공기관 이전하시겠다. 저는 이미 새만금 개발청을 법을 만들어서 세종시에 만들었다가 군산시로
이전을 시켰고 개발공사까지도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2014년, 17년, 19년 연속 3번 국토부에서 예. 이렇게 공모 작업을 됐습니다. 제가 답 이거 알고 답변 시간 계시죠? 배려해 도시재생 사업에 주시죠. 대해서. 예. 한 가지만 더 저도 잘 알고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소특구 지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소특구 지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신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시간이 2분이 넘었으니까 답변 예, 그러니까 잖아요. 네. 이게 지금 3월 달 현재 1차 통과됐고 최종 대면 심사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의 중앙공공기관 이전은 실제 우리 김관희 후보께서 공약한 바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앙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시즌2 사업으로 서울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도권에 아직도 남아있는 중앙공공기관 이전을 시켰다는 거고요. 특히나 새만금 개발청 이전과 새만금 개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새만금의 주도적인 개발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게 공공의 주도적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은 물론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제일 잘해왔고 더 나아가서 이게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 그러면 그 아니, 부분에 그러니까 관해서는 제가- 좀 국회의원이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셨죠, 김관희 후보께서.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예.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아쉬움 하나 있어요. 사실은 해신동에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됐어야 되는 건데 재작년에 못 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 사업이 2개가 올라가서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밖에 안 됐던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1개씩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강수특구 부분은 강수특구를 가장 먼저 지정한 지역이 안산 사이언스 밸리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안을 만들고 그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특구의 혜택을 조정할 때 충분히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신영대 후보님, 네, 네. 김관영 후보의 수도권 4분 시간이 네.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군산 선거구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는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현재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근래에는 이 수익률 저하, 또 그리고 사업자의 부담 가중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분인데요. 이근열 후보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 쪽에 과거 이제 그 운동권 시절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태양광 사업에 많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저건 정권과 어떤 권력과 유착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최근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 태양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새만금에 한다고 저는 생각한 자체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만금 땅에 들어간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돈이? 그거 거기다 태양광을 합니까? 태양광을 처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제가 그 관공서에 내가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하나. 뭐냐? 태양광 처음 한다고 그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놓은 지역하고 부분하고 국제공항 부지하고 일부가 겹쳤어요. 예. 그것도 모르고 했었습니다. 예, 저는 1분 모두 반대입니다. 지났습니다. 예. 아마 새만금에 투자한 것 대비 그렇게 효율이 높은 사업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걸 이해하겠습니다. 김관영 후보 답변 들어볼까요? 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유치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만금 전체가 외국에서 만들어진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파넬로 뒤덮이는 일을만은 막아야 됩니다. 국내에서 R&D가 이루어지고
또 부품 제조가 이루어지고 실증 단지가 이루어지고 또 사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서비스와 제조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만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가 연구개발, 제조, 부품 모든 제조 기업들이 군산으로 유치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육상 태양광보다는 수상 태양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루빨리 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 발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신영대 후보 답변 들어볼까요? 이번에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해상 풍력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건 결국은 태양 패널만 까는 사업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전체 새만금의 7.88% 정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죠. 이것은 그 앞으로 제조 공장도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연구 개발까지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 실제 뭐 패널만 까는 이런 기능은 절대 안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기업을 보면 거의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100% 가까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하고 있고, 그런 제품들로만 수출이 가능한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메카를 만드는 것이 향후에 군산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지역업체 참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새만금의 희생을 받았던 군산시 업체들의 예. 참여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이런 희망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스 발언을 상호 토론 때만 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한 분당 역시 4분의 주도권을 드리는데요. 이번까지만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스 발언이 신영대 후보는 한 번, 이근열 후보와 김관영 후보는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김관영 후보가 주도권 4분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이근열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소에 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곧바로 재가동됐으면 참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신영대 후보께서 현대중공업을 1년 내 재가동에 국회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솔직히 후보 입장으로서는 전 좋았습니다. 왜? 1년이에 할 수 없다는 거 군산시민이 다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신 후보님이 무리한 자충수를, 저는 가장 큰 자충수를 뒀다고 봐요. 이번 후보 선거 기간 동안에 현대중공업 1년이라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하시지 않고,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가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셨을 텐데, 1년 이내에 재가동 가서 따지겠다, 그 공장장의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그 발언을 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소 컨디션일 때는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듣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군산 시민처럼 이 정도의 경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화나요. 굉장히 화납니다. 예. 뭐 제가 화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현대중공업 이 재가동 문제에 의원직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현대중공업 사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제가 수시로 현대중공업 최고 경영진들과 면담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진행 상황을 저는 계속 체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소망,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신 후보님께서 1년 내에 재가동을 하시겠다는데 또 국회의원직까지 걸겠다고 하니까 저는 분명히 무슨 현대중공업하고 좀 얘기된 것이 있는가
싶었는데 혹시 현대중공업 제가 좀- 사장님하고 좀 제가 얘기 된 것이 좀 지금 있나요? 그 이근열 후보하고 김관영 후보를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가 나는데요. 신영대 후보님께 한번 그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예. 지금 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제가동에 국회의원직을 걸겠다는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의원님, 후보님, 군산 시민들이요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중앙공공기관 군산 유치를 얘기하고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얘기하고 중고자동차 수출 전용단지 얘기하는데요. 다 빨라도 2년, 3년 얘기해요. 우리 김관영 후보님 일자리 10,000개 만든다고 하셨죠. 100개 기업 유치한다고 하셨죠. 언제 걸립니까? 지금 당장 1년 내에 군산 시민들은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의 특단으로 비상한 각오로 제일 빠르게 하는 방식이 그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설비가 갖춰져 있는 군산 공장밖에 없다는 것이 절절한 시민들의 염원이라서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좋습니다. 이게 제 되냐? 주도권이니까. 안 되냐? 예, 이게 잠깐만요. 하시면 잠깐만요. 저는 거꾸로 아니, 왜냐하면 후보님 저나 같이 힘을 모아서 현대적으로 설득해보고 시장님과 알겠습니다. 예, 김관영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화나는 말씀이 아니고 예, 신 후보님의 시민들의 현재 상황을 좀 잘 좀 들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아, 이제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저는 8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신 후보님 현대중공업 문 닫을 때 또 제가도 문 닫을 때 머리띠 메고 군산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서울에서 그 고생할 때 신 후보님은 어디 머리띠 매는 계셨습니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데요, 말씀입니다. 자. 국회의원이라면 자, 그러면 머리 떼는 게 지금은 아니라 아니, 제 대안을 주도권이가 가지고 말씀 후보의 들어보고 주도권 그래야 차례입니다. 되는 신 거죠. 후보님. 말씀을 예. 들어보세요. 예. 지금 시간을 다 이렇게 김관영 후보님, 허비하시면서 예, 시간이 다 되셔서 예, 찬스 제가 발언 불가피하게 쓰시는 1분 예, 써야 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 후보님께서 군산 시민들의 이 정말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정말로 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가장 매진합시다. 이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보좌관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직을 걸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이런 공약에다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되면 사퇴하고 보궐선거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는 지나치게 저는 충격적인 저는 발언이고 선동적인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가동시킵시다. 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현대중공업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비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물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이 뭔지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군요. 예,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 후보의 주도권 4분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뭐 답변은 뭐 다른 걸로 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1조 536억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새만금 예산이 그중에 5,075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새만금 관련된 네. 4개 사업입니다. 네. 새만금 신안만 건설에 390억, 새만금 남북도로 예산 2,156원, 새만금 동서도로 396원, 새만금 방수제임 농생명용지 2,133억. 근데 전체 1조 536억 중에서 새만금 예산이 5,075억인데 이 새만금 예산은 김제에서 자기네들의 국비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산시가 분류해 준 대로 네.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했을 뿐이고 네. 매년 국가 예산의 최종 확보 상황은 군산시청에서 분류해 준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에 의해서 제가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실제 이런 근거를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제시가. 어쨌든 제가 1조 536억 중에서 군산시의 예산들은 5천억 정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제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새만금에 관련된 예산이 다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방조제가 중앙분쟁위 판결로 인해서 김제로 넘어갔게 그럽니다. 신시도 쪽에 이후방조제가. 자, 주소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군산시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자기들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산 내역이 뭡니까? 이 4개 사업 단 전체입니다. 4개 사업 전체 다요? 네.
제가 그쪽에서 한 보도자료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 나중에 이게 찾으면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아서. 예. 네, 그 왜 그러냐면 신시도 우리 삼성센터 서울에서 손님들 오시고 외국에서 그 투자 유치 오시고 그러면 신시 삼성센터 올라가서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이게 과거에는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번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번이 바뀌었습니다.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로 1499로. 신시도 지나자마자 그래요. 자, 국립수산물 품질 관련 전주 지원. 이게 유일하게 전주에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를 들면 수산물을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이 바닷가에 그리고 수산업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충남 같은 경우도 장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산에서 전주 넘어갔죠. 군산에서 전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네. 그건 처음으로 신설이 전주로 네. 됐는데 자, 좋습니다. 그 예. 신설 될 때의 배경이 네. 그러니까, 군산시에 네, 네. 있는 어민들이 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 네, 네. 관리 감독 기관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다른 그래서 의견이라고 그런 생각드리고요. 연유들이 그래서 복합돼서 제가 전주로 가게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쨌든 군산시 예산은 1조이라고 주장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 군산시의 살림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는 거고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뭐 과거 4년째 토론이 나왔지만 땅을 뺏겠다, 방조를 뺏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방조제를 이제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아직 대법원에 지금 최종 결정을 남기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힘을 다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뺏겼다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면 예.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알겠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 신영대 후보의 사실 주도권 그런 시간이 점에서 지났습니다. 네, 예. 1분 찬스 쓰겠습니다. 예. 시작해 네. 주시죠. 자, 법률가이시잖아요. 네, 이게 대법원 판결에 시민들이 산업소득부에서 대를 사항이 아니겠죠. 영향을 받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앙행정분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 측 입장, 군산시 입장을 반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15명의 위원들이 8대7, 9대6 팽팽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15대 0으로 김제시로 귀속을 시켜놨어요. 이 부분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 신시도 산삼센터가 김제시로 넘어간 거에서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가시라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지금 30초 시간이요. 지났는데. 제 겁니다. 아니, 제 시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뺏겠다 한다면 오히려 법률가시라면 예. 이게 삼산센터의 직원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정할 수 있는 이런 가처분 시청이든 이런 거라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대법원에 부정 영향을 끼친다? 예. 이건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얘기를요.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김관영 후보께도 1분 찬스발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예. 이근열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예, 제가 찬스가 2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찬스를 먼저 한번 쓰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아까 지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1분까지 우선 제한을 하겠습니다. 예, 신영대 후보님께서 아까 그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김 후보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다 죽어가는 군산 시민에 대한 어떤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후보 입장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은데 제가 느꼈을 때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혹시 경제적 감각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싸우시느라고 저한테 질문을 안 하니까 저는 원래 오늘 공약으로 지금 싸워보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왔는데 제 공약을 아무도 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 공약을 한 20초 동안 말씀드리려고요. 청년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제가 공약을 아직 못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언론에 나갔는데 이제 화물 운송 노동자들한테 이게 표준 요율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권이나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싶은 제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거기까지 말씀을 1분 드리고 지났고요. 예, 4분 주도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으로 예, 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오늘 아침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김관영 후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참, 이게 본 질문에 앞서서 이게 무소속 후보 등록은 몇 명 추천으로 하는 거죠? 500명 추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 후보들은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제 정당 추천이든 그 지역민 추천이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 추천을 받으신 걸 보고 300에서 500명 사이일 거예요. 네, 제가 그 정도 300에서 500명 추천을 받아서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때는 그때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아는 편인데 개정된 선거법 김관영 후보님 이거 바꾸신데 주역을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네, 네. 바른미래당에 있을 네. 때. 이 개정된 선거법의 이게 취지가 뭔가요? 딱 간단하게 몇 마디로 딱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네. 이 소수 정당에게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어느 정도 연동해서 국회의원 수를 보장해 주자. 이것이 개정된 선거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바른미래당이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기억을 하고 저분 군산시 국회의원이신데 제 나름대로는 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소수 정당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정된 그 선거법의 주역이셨고 그때는 또 당내 부여파함도 있었잖아요. 바른미래당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유명한 눈물의 인터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국회에 있어서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에 왔더니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좋게 생각했던 군산에 와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제가 선거법도 찾아보고 다 물어도 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다 해봤는데 300에서 500명 사이에 지역민 추천을 받아서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예, 예.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 복당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시끄러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민주정치의 또 기본 요소가 정당이잖아요. 정당제도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후보님이 잘 아시고 소수 정당을 대변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하셨는데 다수 정당인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사실.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3자에서 봤을 때 저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답변을 하시라고. 네.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4년 전에 당시 민주당에 있다가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의 변화 또 새로운 정치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으로 호남의 민심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4년 전에 국민의당으로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꾸준히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 대한민국이 거대 정당이 자기들이 얻은 득표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투표 방지를 그래도 표의 가치가 그대로 국회의원 수에도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갖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 예. 소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최근에 우리 군산시의 많은 시민들께서 그래도 시민들의 여론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나중에 복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은 시민들이 시간이 다 주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그 방향으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기로 한 겁니다. 거기까지 4분의 주도권 시간이 모두 끝이 났고요. 끝났고 제가 1분 남아서 예, 그거 그러시죠. 쓰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예.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시간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라고 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민주당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표 방지 그런 선거법 개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표 방지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반대긴 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을 하자고 이미 다 협의를 끝인 다음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밀고 있는 후보가 졌다고 해서 그게 사표는 아닙니다. 이미 그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투표한 사람 지면 인정할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표는 아니라고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김 후보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두 후보님께서 오늘 오전에 좀 약간 다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대신
제가 하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 후보님은 현역 의원이시고 재선이 나오셨는데 민주당 복당 발언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했으면 어쩔까? 그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예, 그 부분을 거기까지 하시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 김관영 후보 마지막으로 찬스 발언 1분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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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정치인은 선거에 나올 때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4년간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무소속으로 그대로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당선된 이후에 무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찍었는데 그 이후에 당적을 변경한다면 오히려 군산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저는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의 정치적인 진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복당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마쳐야 될. 아니 5초 남아서 제가 끼어들으려고요. 이 시간은 김관영 후보 시간입니다. 김 이건영 후보님. 후보의 시간은 네, 말씀하십시오. 조금 약하셨어요. 예. 마지막 말씀이.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JTB 특집 총선 토론회 잠깐 한 번 더 쉬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좀 아쉬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좀 제가 좀 더 드리다 보니까 야금야금 시간을 좀 갉아먹은 측면이 있어서요. 한 후보당 2분씩밖에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 이번에 신영대 후보가 2분의 주도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근데 다른 얘기 하려다가 다시 이제 민주당 복당 얘기 나왔으니까 이걸 드려야겠네요. 원래 이게 안 할 얘기 되겠어요. 근데 너무 우리 시민의 뜻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하실 때 민주당은 친문 패권 정당이다. 그럼 탈당하셨어요. 안철수와 함께. 그리고 안철수 대선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국민당 가셨잖아요. 그다음 국민당이 나눠졌어요. 그게 그 당시 국민당 창당이 시민의 뜻이라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였고. 좋아요. 그거는 총선에서의 네, 결과를 보시면 알잖아요. 당선되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좋아. 네, 네. 그 다음에 네. 국민당이 깨질 때, 나눠질 때 바른미래당과 민평당과 무소속이 있었어요. 그때 바른미래당 간 것도 시민의 뜻이었습니까? 바른미래당이 간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바른미래당이 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나간 민평당으로 거죠. 가는 선택한 분들도 있고 예, 그분들은 탈당해서 예, 나간 무소속으로 거죠. 선택한 분도 계신 거고 예, 이런 예. 거잖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셨어요. 그것도 존중해요. 무소속 출마하라고 시민들이 요구했습니까? 시민의 뜻이 도대체 뭘로 증명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민주당 복당, 민주당 지지도가 군산시 70%가 넘죠. 시민들 뜻은 그래요. 무소속으로는 당선이 어려우니 민주당 지도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가 높으니 거기에 기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입니다. 김관영 후보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호남에 있는 무소속 후보들과 민생당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언론이 내린 시민들이 내린 평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민주당 후보님들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복당이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 차례 당 대표나 중앙선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제가 물어볼 질문은 이겁니다. 군산 새만금에 신영대 후보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을 좀 야박하게 끊을 수밖에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걸 예. 했고요. 예, 답변을- 시간이 모두 다 지났습니다. 예. 예, 예. 답변을 이건- 제가 조금 신 후보님께 김관영 후보님의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근열 후보의 저요? 2분 시간입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이거 제가 압축해서 2분을 하려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 여기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 후보님한테 제가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후보님들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이제 김관영 후보님, 신영대 후보님 순으로요. 이게 제가 이게 출마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혼자 스스로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근데 답이 잘 안 나오고 참 저도 이거 고민에 많이 빠졌던 질문입니다. 군산 시민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김관영 후보님, 군산 네. 시민을 사랑하십니까? 아, 저는 가슴이 시리도록 사랑하죠. 감사합니다. 예. 신영대 후보님, 군산 시민을 사랑하십니까? 군산시를 사랑하고 군산 시민을 절절히 사랑합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걸 여쭤봤고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통과를 하면 출마를 하고 통과를 못하면 출마 안 할 생각이었었는데 통과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 혼자 제 책상에 앉아서도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뭐 제가 뭐 현역 정치인도 아니고 군산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현재는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사업 실패를 했다가 재기에 성공해서 2년 전보다 지금은 좀 나아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산 시민들을 대부분 2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근데 제 스스로는 사실 이렇게 군산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게 뭔지 모르게 참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중요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열 후보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 후보께서 적지 않은 미소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관영 후보 마지막으로 2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뭐 탈당, 복당 얘기, 저의 과거 정치 경력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어쨌든지 제가 4년 동안 민주당을 잠시 떠나서 소수정당에 가서 주요 직책을 맡은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정당에서 많은 역할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하게 된 것도 사실이죠. 신 후보님, 그 지난 2012년에 신 후보님께서 저랑 같이 민주당 예비 경선하다가 소위 컷오프 된 이후에 불복해서 탈당하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 탈당하시고 복당은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뭐 탈당 2012년에 계정. 탈당하시고 그러니까 제 주도권이니까 네, 시간이 네. 없어서요. 복당을 언제 하셨는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문재인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경선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경선이 끝났고 그러면은 대선 패배한 이후에 복당을 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쯤에 복당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아직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이 안 알겠습니다. 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신 후보님께서 민주당의 후보시니까 지금 무소속 후보가 당선 후에 복당하겠다. 그거를 허용 않는다. 이런 것도 중앙당에 아마 이끌어내신 것으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이끌어내요. 제가 네, 그런데 어쨌든 짧게 좀 제가 다 이해합니다. 20초 그러면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20초 정도 드릴게요. 이 만약에 이제 당선 후에 제가 군산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복당 신청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좀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저는 군산시 발전을 네. 위해서 김관영 후보께서 네. 선거에 떨어지시다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고요. 네. 8년의 경험을 좀 도와주시라 좀 부탁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 복당 자체는 네. 지난 4년 예. 동안 다른 당에 갔던 분들이 예. 복당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로 신부님. 갔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이 있지만 예. 국민의당 잠시요. 예, 반대를 예. 건너다니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는데요.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했던 것과 순서를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잘 보셨죠? 저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로서 전문성도 있고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설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설계를 또 마쳐야 됩니다. 검증된 일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 공수처법을 온몸을 던져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원내대표도 사퇴했죠. 사실 앞으로 이 정부의 더 큰 성장 또 성공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산 경제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검증된 일꾼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힘 있는 삼선 중진 의원으로서 군산 경제 살려내고 대한민국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근열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예. 실은 마무리 연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이 토론의 과정을 보고 좀 바뀌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이 토론의 첫 번째 토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군산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예. 다들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어떤 희망 섞인 목소리가, 어떤 공약이 우리한테 실제 우리의 삶에 다가올까? 옛날 과거의 어떤 군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후보님의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감각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분 중 어떤 분이든 찍으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생각이 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찍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 다른 분 있잖아요. 국가혁명당인가 그분. 저는 그분을 찍어도 됩니다. 예. 이게 제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근열 후보의 연설 마무리 연설 들었습니다. 신영대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 마지막입니다. 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치가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금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군산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그런 정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달픈 시민의 삶을 같이 아파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 이런 정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군산만을 위해서 일할 신영대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은 3선이 되든 5선이 되든 힘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권연당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의 경선을 함께 치러왔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행정관을 일했던 저 신영대가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선대위 위원장이자 전 국무총리이신 이낙연 총리께서 군산을 방문하셔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재가동만이 군산 살리기 가장 큰 예.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예. 신영대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세 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토론 마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후보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 토론회 단 한 차례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런 후보들이 모두 다 공교롭게도 이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토론회 참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은 더 많은 비교 검증의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 한다면 이런 당당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40분에는 정읍 고창 선거구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